You said. 어떤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일수록 더욱 그렇죠. 2011년 12월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2명이 여경이 큰 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국제 마약 조직과 관련된 극기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전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폐광 지역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라진 두 여경의 행적을 따라라며 우리는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날이 흐는 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사무실 안을 채우고 있었죠. 이서현은 자신의 책상에서 사건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의 한 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죠. 특히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습관 때문에 복잡한 사건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해내곤 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서는 김민정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27살에 그녀는 경찰 특신으로 순찰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쾌한 성격이지만 현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침착했죠. 동료들은 종종 농담아 말하곤 했어요. 서연이와 민정이는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말이에요. 오후 6시를 넘어서자 두 사람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야간 근무가 잦았던 터라 둘 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서연, 김민정 지금 서장실로 올라와. 박성호 서장의 목소리였어요. 신두사의 그는 삼척 출신으로 25년간 경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했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서장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라는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이서현과 김민정 앞에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의 박성우 서장이 있었어요. 앉아 서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 국제마약 조직과 관련된 극비 작전이야. 이서현과 김민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참처 같은 작은 도시에서 국제마약 조직이라니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최근에 따르면 폐광 지역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너희는 오늘 밤 그 주변을 순찰하며 움직임을 살펴보는 거야. 박성우 서장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참척 외곽의 폐광 지역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직접 개입하지는 마라. 관찰만 하고 하는 게 임무다. 알겠나? 이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장님,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조직이고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극비 사항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김민정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백업 지원이나 연락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무전기는 항상 켜두고 1시간마다 상황을 보고해.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연락하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라.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지만
경찰로서의 사명감이 없었어요. 저녁 8시경 이서현과 김민정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부정기, 손전등, 그리고 이서현의 사건 수첩까지. 평소 습관대로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에 날짜와 임무 내용을 적어뒀어요. 2011년 12월 15일 폐광지역. 순찰 임무 밤 10시가 되자 두 사람은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김민정이 운전대를 잡고 이서현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차창을 스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가 갑자기 이런 큰 작전을 우리 둘만 보내는 게 말이야? 김민정은 잠깐 생각해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조심하기만 하면 돼. 순찰차는 삼척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횡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도로를 따라 다리다 보니 어느새 인적이 드문 지역에 도착했어요. 밤 11시경 삼척 외곽의 한 CCTV의 순찰차가 폐광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다음 날인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8시 경찰서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서현과 김민정이 복구하지 않았어요. 오전 6시까지 복귀 예정이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우 서장은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서현, 김민정. 응답하라.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9시가 되자 박성우 서장은 급히 몇 명의 선임 경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진행된 긴급 회의에서는 긴장된 목소리들이 오왔어요. 서장님, 혹시 작전 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리 없어. 분명히 1시간마다 보고하기로 했는데 밤 11시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그럼 사고가 났을 수도. 박성우 서장은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지금 상황은 극비 작전과 관련되어 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였어요. 일반적인 실종 사건이라면 즉시 대규모 수색 작업에 들어가겠지만 극기 작전이라는 명목하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소규모 팀을 구성해서 조용히 수색해보자.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마라. 오후 2시경 5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폐광 지역으로 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폐광 입구 주변을 뒤져봤지만 순찰차에 흔들 없었고 두 사람이 지나갔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타이어 자국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 방향으로 왔다고 했는데 투색팀장이 고개를 갸우등했습니다. 폐광 주변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길을 택했던 흔적이 남지 않을 리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CCTV에는 분명히 이쪽을 향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추색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과 순찰차는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수색팀이 경찰서로 돌아왔을 때 박성우 서장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예, 서장님, 폐광 주변을 모두 뒤져봤지만 박성우 서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내일 다시 수색하되.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마라. 하지만 경찰서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2명의 동료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 숨길 순 없었으니까요. 서연이와 민정이 어디 갔대? 글쎄 특별 임무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궁금증이 뒤섞인 대화가 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었어요. 12월 17일 토요일이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연락이 끊긴 두 사람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서연의 어머니 이정희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57살의 그녀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혼자 딸을 키워왔어요. 실례합니다. 저희 서연이가 이틀째 집에 안 들어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접수 담당 경찰관은 당황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타인해 보겠습니다. 곧 김민정의 아버지 김동수 씨도 나타났습니다. 60살의 전직 광부였던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서 안을 둘러봤어요. 민정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인가요? 두 가족이 거의 동시에 찾아온 상황. 박성우 서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분들과 따로 면담하겠습니다. 서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박성우 서장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재 두 분이 특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연락이 일시적으로 두절된 상황이고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특별 임무요? 그게 뭔데? 이틀씩이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정희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곧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동수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오랜 광부 생활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사장님, 혹시 폐광 쪽과 관련된 일인가요? 제가 그쪽 지형은 잘 아는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두 가족의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내부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를 숨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12월 20일 화요일 사건 발생 5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인 연락 두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박성우 서장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올려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비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일이라 함부로 외부에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장님, 이제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사과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경찰서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습니다. 정말 특별 임무가 맞는 걸까? 그럼 뭐겠어? 서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5일이나 연락이 안 되는 게 정상인가? 한편 가족들의 걱정은 절망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소식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김동수 씨는 참지 못하고 직접 폐광 지역으로 행했습니다. 전직 광부로서 그 지역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폐광 입구에 도착한 김동수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들이 수색했다는 흔적은 보였지만 딸과 관련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민정아, 어디 있니? 그는 혼자서라도 딸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폐광 내부까지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폐광은 안전상 위험한 상태였어요. 아저씨,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침 순찰을 나온 경찰관이 김동수 씨를 발견하고 말렸습니다.
제 딸이 실종됐어요. 혹시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위험하니까 저희가 전문 장비를 가지고 수색하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세요. 김동수 씨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경찰들의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12월 22일 목요일 사건 발생 일주일째. 드디어 박성우 서장은 상급기관에 정식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력팀 이서현 경위와 순찰과 김민정 순경이 특별 임무 수행 중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임무 내용이나 실종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져 있었어요. 다만 극비 사항으로 인해 세부 내용 기재 불가라는 문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즉시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요한 초기 증거들이 사라진 후였어요. 서장님, 초기 대응이 늦었던 이유가 뭡니까? 극비 작전이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극비 작전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박성우 서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 관련 첩보에 따른 수색 작전이었습니다. 첩보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 국제 마약 조직 첩보의 구체적인 출처를 아무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보통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두 가족에게는 가장 아울한 크리스마스였어요. 이정희 씨는 빈집에서 혼자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동수 씨 역시 가족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실종된 딸 생각뿐이었어요. 민정이가 좋아하던 케이크인데 김동수 씨의 아내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앞에서 가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 밤에 모든 CCTV 영상을 재검표했어요. 하지만 폐광 방향으로 향하는 순찰차의 모습 이후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 추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GPS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폐광 입구 근처에서 끊어졌어요. 투사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도 목격자도 심지어 정확한 임무 내용조차 모한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웠어요. 12월 31일 토요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박성우 서장은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2달 안에 정년 퇴직을 앞둔 그에게의 사건은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만 자꾸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2012년 1월이 시작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파견된 수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었어요. 수사팀장 정민호 경감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파일을 검토하면서 여러 의문점들을 발견했어요. 박 사장님, 처음 신고 접수가 늦어진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극기 작전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극비 작전을 지시한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박성우 서장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작전은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도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비공식적인 첩보였습니다.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민호 경감의 추궁이 계속되자 박성우 서장은 점점 공지에 몰렸어요. 그는 결국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정보원으로부터 폐광 지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보원의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익명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그 익명의 정보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찰 내부에서만 알려졌던 일이 점차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던 70대의 주민 최영수 씨는 수사팀을 찾아왔어요.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였나요? 차이렌 소리 같은 거였어요. 밤 11시쯤이었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최영수 씨의 증언은 흥미로웠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거리도 멀고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보신 게 있나요? 글쎄요. 불빛 같은 것도 봤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후에는 해안도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 50대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날 새벽에 해안 절벽 근처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무슨 차였나요? 어두워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순찰차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증언도 시간대가 애매했어요. 새벽 몇 시인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런 목격담들을 수집했지만 모두 제각이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게다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기억도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2월이 되자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직접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정희 씨는 삼척 시내 곳곳에 딸의 실종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서현 29세 경찰관. 전단지에는 이서현의 사진과 함께 실종 당시 상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극비 작전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는 패권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광부들을 모아 자체적인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들이 놓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폐광 안쪽에는 복잡한 갱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민간인들의 폐광 출입을 금지했어요. 안전상의 이유였지만 가족들에게는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찾는 것도 막는 거예요? 김동수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위험하니까 전문가들이 수색하겠습니다. 3월이 되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방신문 기자 한 명이 경찰서를 찾아와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실종된 두 여경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하며 입을 다뤘어요. 극비 작전이라는 부분은 더더욱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문에는 아주 간단한 기사만 실렸어요. 경찰서 여경 2명, 근무 중 실종. 기사는 단 몇 줄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었어요. 경찰관이 실종됐다고. 그것도 2명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건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정근 갔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어요. 4월이 되자 박성우 서장은 결국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후임자에게 사건 파일을 넘겨주며 말했어요. 이 사건만큼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서장에게 이 사건은 전임자가 남긴 골치 아픈 숙제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12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새로 부임한 서장은 다른 업무에 치중했고 수사팀도 새로운 사건들로 바빠졌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습니다. 이정희 씨는 매주 같은 시간에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새로운 단서라도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특별한 진전은 없습니다. 같은 대답을 수십 번 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동수 씨는 다른 방식으로 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인근 지역의 병원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난해 12월경에 신혼미상의 환자가 입원한 적 있나요? 그런 경우라면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두 사람과 연관될 만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김동수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013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수사팀은 다른 사건들로 바빠졌고 이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이 사건은 어떻게 하죠? 일단 보류 상태로 두고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하는 걸로 하자.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파일은 보관함 한 구석에 쌓여갔고 담당자들도 하나 둘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그해 여름 이정희 씨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녀는 사비를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경찰에서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설 탐정 조성민 씨는 40대 중반의 전직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초기 증거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시도해 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조성민 씨는 며칠간 폐광 지역을 돌아다니며 재조사를 했지만 경찰이 찾지 못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어요. 한편 김동수 씨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미아찾기 사이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기억을 잃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것이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2014년이 되자 사건은 거의 잊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해 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광 지역 근처에서 공사를 하던 중 낡은 무전기 한 대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거 경찰용 무전기 같은데요. 공사 현장 감독이 무전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무전기를 분석해 보냈어요. 며칠 후가 나왔습니다. 실종된 두 여경이 사용하던 무전기가 맞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무전기가 발견된 위치를 중심으로 재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가 여기서 발견됐다는 건 분명히 이 근처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하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무전기 자체도 오랫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어서 지문이나 다른 흔적들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소식에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어요. 무전기가 나왔다는 건 뭔가 단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정희 씨가 수사팀을 찾아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전기 발견도 더 이상 새로운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2015년 초 박성우 전 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 후 잠시 다른 기관에서 일하다가 완전히 공직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던 핵심 인물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건의 초기 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되는 건가요? 김동수 씨는 절망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더욱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건은 완전히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새로운 세대의 경찰관들이 근무하게 되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건 파일은 보관실 깊숙한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끔 정리 작업을 할 때 발견되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신참 경찰관이 낡은 파일을 들고 물었을 때 선배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옛날 미제 사건이야. 이미 오래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이정희 씨는 매년 딸의 생일과 실종일의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를 붙일 곳도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식어갔어요. 아줌마, 이거 너무 오래된 전단지 아니에요? 어떤 상점 주인이 말했을 때 이정희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9년이 지났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어제 일 같았거든요. 김동수 씨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몸이 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만려했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가 아직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2018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청에서 과거 미래결 사건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10년 이상 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담팀이 구성되어 오래된 사건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서영과 김민정의 실종 사건도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수사관 이현주 경감은 30대 중반의 여성 경찰관이었어요. 그녀는 사건 파일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여러 의문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 극비 작전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이현주 경감은 가족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경찰에서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짧은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이현주 경감입니다. 이정희 씨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런 전화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수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주 경감은 몇 주 동안 사건을 재조사했어요. 당시 관련자들을 찾아가 다시 진술을 받고 증거들을 재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후였어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퇴직했고 일부는 기억이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일이요. 워낙 오래돼서 자세는 기억이 안 나네요. 박성우 전 서장을 찾아가려 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였어요. 연락처를 알아내는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이현주 경감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현대적인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당시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폐광 지역을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첨단 장비를 동원한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지하 탐지 레이더와 드론을 이용해서 이전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폐광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생긴 자국일까요? 워낙 오래된 것 같아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자국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경찰 순찰차에서 사용하는 타이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발견으로 가족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몸이 아픈 와중에도 수사팀을 찾아와 물었어요. 그럼 우리 딸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던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이어 자국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어요. 게다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른 추가 증거를 찾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2020년이 되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수사 활동이 위축되었어요. 재수사팀도 다른 긴급한 사건들로 바빠졌고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경감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까지의 재수사 결과로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 제보가 들어오면 언제든 재수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9년간 기다려온 재수사도 결국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사건 발생면 맞이하면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산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관리공단에서 전기점검차 폐광 내부를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점검반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지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점검반원 중 한 명이 지하호수 바닥에서 어두운 형체를 발견했어요. 물속에 잠겨 있어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인공적인 물체로 보였습니다. 혹시 차량 같은 것 아닐까요? 물속에 차가 있을 리가 있나요? 점검반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폐광 내 지하호수에서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해광에서 차 한 대가 나왔다던데 그게 그때 사라진 순찰차 아닐까?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결국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씨는 즉시 강원도의 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혹시 폐광에서 발견된 차량이 우리 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경찰 측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김동수 씨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광해관리공단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딸이 10년 전에 실종되는데 혹시 발견된 물체와 관련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니까 기다려주세요. 한편 언론에서도 이 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방방송국 기자가 폐광 현장을 찾아가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폐광에서 발견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현장은 이미 통제되어 있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니까 결과를 기다려달라. 기자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봤어요. 10년 전 실종 사건과 연관지어서 보도하려고 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여경 2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관련 기관들이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1월 중순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되어 지하호수 수중 조사가 실시되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도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단서일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12월 초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하호수에서 발견된 물체는 차량이 맞지만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차량은 오래전에 불법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된 순찰차와는 다른 차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은 가족들의 실망은 컸어요. 그럼 결국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었어요. 정말로 관련이 없는 게 확실한 걸까? 왜 조사 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했을까? 언론에서도 몇 차례 후속 보도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이 되자 사건은 11년째를 맞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 쉬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오랜 기간의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뭐라고 위로할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김동수 씨는 그의 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끝까지 찾지 못한 채 눈을 감는 것이었어요. 임종 직전까지도 그는 민정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0년 넘게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천국에서는 딸과 만나시길.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김민정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김동수 씨의 죽음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미제 사건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2023년 사건 발생 12년째.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경찰서 보관실 안에는 여전히 그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바른 글씨로 이서연, 김민정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장 위쪽에는 빨간 도장으로 미해결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새로 발받은 젊은 경찰관들은 이 파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리 작업을 할 때 발견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신참이 물어봤을 때 선배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옛날 일이야. 이미 다 끝난 거고.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일까요? 이정희 씨는 여전히 매년 딸의 실종일에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옆집 사람이 말했을 때 이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서연이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12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와 형제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정이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여름 우연한 계기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한 유튜버가 미제 사건을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을 소개한 것이었어요. 12년 전 강원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동영상이 올라가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댓글에는 여러 추측과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네요. 극비 작전이라는 게 의심스러워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새로운 단서나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의 관심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이 되자 사건은 13년째를 맞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폐광 입구에는 여전히 녹슨 철문이 서 있었어요. 그 철문 너머가에 13년 전 그날 밤에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강원도의 작은 도시. 그곳에서 두 젊은 여경이 사라진 그날 밤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서연은 왜 사건 수첩을 항상 들고 다녔을까요? 그 수첩에는 혹시 중요한 단서가 적혀 있었을까요? 김민정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녀가 조심하자고 말했던 그 예감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성호 전 서장이 말했던 극기 작전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핑계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폐광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강원도의 한 경찰서 보관실에는 여전히 그 파일이 있어요. 먼지가 쌓인 채로 조용히 누군가 다시 펼쳐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언젠가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까요? 혹시 어디선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서현과 김민정이라는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2011년 12월 15일 밤 11시 폐광으로 향하는 어둠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그날 밤에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서현과 김민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정보 공개의 중요성입니다. 극비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던 것이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투명하고 열린 수사야말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수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이유든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넷째, 미제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표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만이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남겨진 수많은 사건들이 언젠가는 해결되기를 희망해요. 무엇보다 실종된 모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